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가 됐지만 지방재정의 효자가 될 거란 기대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발목을 잡고 있던 모금 방식 제한과 연간 기부액 한도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주민에겐 특산품 판로와 지역 발전을, 기부자에겐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돌려주는 일석삼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시행 첫 해, 충북의 성적표는 목표액 대비 5분의 1 수준인 31억 1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3억 원을 넘긴 지자체는 진천과 영동, 청주와 충주 4곳뿐이었고 두 곳은 2억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모금액 8위로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법이 엄격하게 묶어놓은 모금 방법 제한을 홍보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향후회나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금 활동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시행 전부터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이 제한이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금지됐던 문자 메시지 전송이 1년에 8번까지 허용됐고 향후회나 동창회 등 출향민 행사에서도 방문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던 답례품 구입비도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부액 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간 500만 원으로 묶여있던 1인당 기부액이 2천만 원까지 4배 늘어납니다. 시행일이 25년으로 정해진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내년 1월부터 늘어나는 걸로 조정을 해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과 달리 법인 기부는 여전히 막혀 있고 소액 기부만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 연간 기부금은 우리나라의 130배 규모로 이 중 70%를 법인이 차지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폭염 속 농촌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주시 봉방동의 한 농장을 방문해 농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와 휴게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에게 현지어로 작성한 온열질환 가이드와 자가 점검표를 나눠주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대화도 나눴습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 단양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패키지 지원인데 인구 소멸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문 닫은 소백산 유스호스텔. 민간업자 부도로 오랫동안 소백산 입구의 흉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단양군이 2019년 사들였지만 직접 개발은 힘든 상황. 단양군은 정부 공모 사업을 노렸고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화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과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워케이션 호텔에 60억을, 국토교통부는 웰리스 센터인 스튜디오 다리안 W에 50억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기금을 통해 47억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대표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주도적으로 기획한 내용을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협력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했다는 것. 정부와 민관이 함께 만든 지역 활성화 첫 투자 펀드 사업인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도 지역 문화와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좋아하는 곳이라서
아마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정부 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단양군은 미래 관광의 보증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500만, 2,000만 관광 시대, 또 잠깐 하루형이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 체류형 관광으로다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손을 맞잡은 정부 부처와 단양군. 이번 협력이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환경부의 단양천댐 건설 계획에 대해 단양군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양군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댐 건설로 이주의 아픔을 겪은 단양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가 단양을 2번 버리겠다는 의미라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단양천댐 등 전국 14곳을 발표했는데 단양군도 정부의 일방적 발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를 막던 시민을 매달고 달아나다 쫓아오던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고 후 미조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낮 청주 육거리 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시민이 차량 문을 붙잡자 20m를 매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차주가 차를 몰고 쫓아오자 흉기를 들고 내려 위협하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청주지검이 임차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온 청주공항 입점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불하는데 올해 초부터 매출액을 누락해 임차료 3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매장 점검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티몬과 미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충북에서도 200건이 넘는 소비자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는 모두 203건으로 대다수가 숙박과 항공 등 여행 상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식품과 생활용품 등 도내 피해 판매사는 16곳으로 2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업 지원반을 운영하고 환불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슬로건이 초월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라 스캔도로 정해졌습니다. 수페라 스캔도는 20살을 맞은 영화제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로 96편의 출품작 가운데 개막작은 팝의 전설 아바의 이야기를 담은 아바 더 레전드가 선정됐습니다. 제천 영화 음악상 수상자는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작곡가 요시마타 류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폭염과 폭우를 피해 9월 5일 개막해 10일까지 이어집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괴산에 건립됐습니다. 30억 원이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40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와 식당, 세탁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외국인 기숙사 운용을 통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